이번 강의는 환경원가회계의 이해와 환경원가회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환경원가회계는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환경 관련 비용과 효과를 식별, 측정, 기록,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회계 기법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비용, 오염방지 투자 비용, 에너지 사용 비용 등을 포함하며 환경 성과와 재무 성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자원 절감, 환경 규제 대응, 친환경 제품 개발 등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널에서는 환경 원가 회계 관련 정보를 8편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본 강좌에서 환경 물류 원가 회계의 이해, 두 번째 강좌에서는 물질 흐름 원가 회계의 이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2011년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 흐름 원가 회계 추진 방법, 네 번째 물질 흐름 원가 회계 추진 사례, 다섯 번째 소개할 TAF법은 환경에 대한 보전, 평가, 환경 부담 로스로 나누어서 원가 계산을 하여 수익성과 환경성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TAF 사례를 여섯 번째로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는 ABM 사례,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로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환경물류 원가 계산 및 추진 방법,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물류 회계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환경원가 회계가 등장한 배경은 전통 회계의 한계점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회계 방식은 환경과 관련된 환경 비용을 모두 간접비로 처리함으로써 원가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회계 방식은 환경 관련 설비나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환경 비용이 간접비로 취급됨으로써 구체적인 환경 비용의 소재와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환경 비용이 적절히 측정되지 못함으로써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제품의 원가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회계는 폐기물 관련 비용을 비롯한 환경 부담되는 비용들을 추적이 가능한 방법으로 계산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통 회계 방식에서는 외부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의 환경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기업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외부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과 같이 명확히 파악되는 사적 비용은 계산되고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나 수질, 토양 오염 등과 관련된 비용은 생산 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국내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적 외부성이 기업의 미래 환경 부채와 재무적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비용의 내부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전통 회계 방식에서는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환경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환경 회계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통 회계에서는 환경 비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계산되지 못하며 환경 관련 규제의 변화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에 경영층에 보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 제시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환경활동 및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환경 성과에 대한 주주, 금융기관, 소비자, 정부, 민간단체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환경활동 성과를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 회계에서는 환경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전통적인 회계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환경회계는 내부적으로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관계성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측정되고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정보 활용 대상과 정보의 측정 단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보 활용 대상이 내부 의사결정자인 경우에는 화폐 단위는 환경관리 회계가, 물량 단위는 물량적 환경관리가 될 것이고, 외부 의사결정자인 경우는 환경재무회계, 물량적 환경재무회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 관련 원가, 물질 흐름, 에너지 사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회계 기법입니다. 제조 공정이나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자원 낭비 등을 정량화하여 원가 절감, 자원 효율성 향상, 친환경 경영 전략 수립에 기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 제공될 물질 흐름 원가 회계도 이 기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층이 환경과 경제 성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부 관리 중심의 회계입니다. 외부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되는 화폐 단위의 정보는 환경재무회계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보호 목적의 재무회계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는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벌금, 환경보건 비용, 환경자산 투자, 탄소 배출권 등의 항목을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기업의 환경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보고합니다. 물량 단위와 내부 의사결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량적 환경관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투입 및 배출물,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죠. 수치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성과 평가가 용이하다는 점, 국제표준화 기구의 14051인 물질 흐름 원가 회계 등과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기준 물량을 파악하고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준 수립, 원단위 개선에 활용되는 관리입니다. 물량적 환경재무회계는 물류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 및 산출을 수치로 기록하고, 이를 재무 정보와 연계해 낭비와 손실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운송 효율성 개선, 즉 공차율을 35%를 개선하게 되면 손실 유류비 월 287만 원, 공차율 15%로 개선 시 월 164만 원 절감, 배선 동선 최적화로 낭비 비용 감소, 창고 조명을 개선해서 LED 교체 후 약 2,277만 원 절감과 같이 비용을 분석해서 제공하는 회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 단위로 낭비를 식별하고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뜻이죠. ESG 대응으로는 탄소, 폐기물, 원가 절감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회계는 기업의 환경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구체적인 환경비용 계정으로 구분해서 기업회계 장부에 내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원가회계의 정의를 보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함으로써 기업 및 정부의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 유엔이나 세계은행에서는 환경과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자연자원의 사용, 환경오염, 환경보전 등의 영향을 회계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에 관한 사건이나 사상을 인식, 측정, 평가하여 전달하는 과정이고,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환경 관련 활동 및 영향을 인식하여 주로 화폐 단위로 측정, 평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회계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인식하고 측정하고 평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 의사결정 지원과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지고 있으며, 내부 의사결정으로는 환경원가의 측정 및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 원가 절감 및 환경성과 재고 여부, 환경 관련 투자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하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는 투자자와 채권자의 환경성과 및 리스크 평가, 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율 및 보험료 산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환경성과와 환경회계 정보에 대한 요구 증대로서, 이러한 환경회계를 실행함으로써 정확한 환경원가 집계 및 측정이 가능해지고, 환경투자의 타당성 분석,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고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경제적 효율 제고는 자연자원의 사용량과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또는 경영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 원가 회계 방법을 세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서 비용 효율성과 환경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경영 혁신 기법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PAF법, 이 환경 코스트가 품질 코스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되었고 1995년에 제시된 모델입니다. 환경 코스트를 환경 예방 코스트, 환경 평가 코스트, 내부 부담 로스, 외부 부담 로스로 구분하고, 외부 부담 환경 로스는 지역 사회와 소비자 등 현 시점에서 부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손실로 구분하여 기업 스스로 부담한 손실인 내부 부담 로스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운물류 연구지의 제52권의 사례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ABM법, Activity Based Management. 자, 원가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따라서 초래된다는 인식입니다. 환경 부하를 야기하는 활동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하고, 원가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활동 분석을 통해서 부가가치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을 구분하여 에너지 회수 및 부산물 자원화 등으로 발생되는 환경 효익이 동시에 분석되도록 설계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물질 흐름 원가 회계 방법. 1992년 독일의 아우구스 브루크에 위치한 환경경영연구소에서 개발되었는데, 공정상의 물량 센터별로 매스 밸런스를 측정하고 물질 흐름 분석을 통하여 제품과 물질 손실의 원가 계산을 실시하여 환경 부하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환경 원가 계산 관리 기법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14051로 2011년 9월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한국표준규격에 채택된 바 있습니다. 코스트를 물질 코스트, 시스템 코스트, 배송 폐기물 처리 코스트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원가 계산 관리도 잘 되지 않는데 굳이 환경 원가 계산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닌지,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소개하는 환경 물류 원가 회계 기법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